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복민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최호열 기자가 쓴 김상문 회장의 인생 이야기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희망마루입니다. 1장 길이 없으면 만들어가자. 김상문 회장은 1952년 충북 보은군 이평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고 얼마 후 한갑을 맞고 어머니는 39세였으니 한참 늦둥이였다. 어머니는 자식이 그 하나였지만 사대란 전부인 소생에 6명이나 됐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농사일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고향집을 정리하고 보온업 삼산리로 이사해서 하숙집을 운영했다. 하숙집 손님이 없는 날이면 어머니는 시장에 자판을 벌이고 이것저것 가리다 팔았다. 철이 없던 그는 노점상하는 어머니가 부끄러웠다. 당신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수업료가 밀리기 일쑤였다. 당신은 공부는 잘하는데 대학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은 학생은 공업고등학교로 진학했다. 하지만 그 실력이 안 되어 부모님의 생활을 억지로 농업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2번이나 정학을 맞고 2학년 때 자퇴했다. 그가 희망을 찾으러 선택한 게 공무원 시험이었다. 서울이 궁금해서 구로동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 5개월간 취업하기도 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징집 영장이 나와서 1972년 초 정평 37사단 훈련소를 거쳐 파주에 있는 25사단 이주산 포병대대로 자대 배치받았다. 그는 야간에 보초근무하러 갈 때마다 공무원 책을 숨겨 군용 손전등으로 가리고 그 불빛의 책을 읽었다. 신병이 보초를 서는 동안에 공부한다는 소문은 금세 영내를 돌아 중대장기에 들어갔다. 중대장은 그에게 말뚝 보초를 채웠다. 김 회장은 공무원 시험 공부로 영어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외우기 시작했고 수학은 초등학교 4학년 산수부터 풀었다. 그렇게 3년여의 군생활은 힘들고 고생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게 한 더없이 소중한 기간이었다. 1974년 말 군에서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사는 분이 찾아와서 겨울방학 동안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동안 틈틈이 중3 올라가는 자기 아들 공부를 시켜달라 했다. 성적이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학생인데 테스트 해보니 특히 수학이 뒤떨어졌다. 온종일 녀석을 옆에 앉혀놓고 틈틈이 모르는 부분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가르쳤다. 걔하고 첫 시험에서 녀석이 반에서 3등을 했어요. 집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난리가 났죠. 이 집 저 집에서 아이를 맡기 시작하더니 금세 중학생을 학년별로 그룹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모이들었어요. 용돈벌이로 시작한 게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규모가 돼버린 거죠. 그가 가르치는 방법은 간단했다. 그날 가르친 것을 테스트해서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만 집에 보냈다. 부모들은 과외 공부하러 간 아이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되어 찾아왔다가 그 시간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그에게 배운 학생은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이 더 멀리 퍼져나갔다. 고등학생도 찾아오고 초등학생도 찾아왔다. 나중엔 새벽 5시에 수업하는 새벽반도 만들어졌다. 1년이 안 돼 학생이 200명이 넘었었고 대기자까지 생겼다. 당연히 읍내에 있는 다른 학원에서 견제가 들어왔다. 중학교 때부터 배운 학생들은 대부분 지역 명물인 청주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거기에 서울대에 들어간 제자도 많았고요. 당시 공무원 초봉이 월 15만원 정도인데 과외비로 1인당 1만 5천 정도 받았어요. 한 달에 250만원 넘게 훨씬 넘겨버렸죠. 과외가 잘 되니 공무원 시험을 포기했죠. 1980년도에 신군부에서 과외 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학원에 투자한 전 자산이 날아간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때 한 신문사에서 그에게 어린이 신문 영업을 제안해왔다. 신문사와는 1976년 보건 영업직국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다. 신문은 배달사고가 났다. 배달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배달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시비가 붙고 신문 구독을 끊기도 한다. 하지만 보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접 배달했으니 배달사고가 생길 리 없다. 처음에 200부 내외했던 부수가 금세 600부를 넘었다. 신문사는 어린이 신문은 학교 단위로 구독하기 때문에 한 학기만 뚫으면 몇백 부씩 판매 부수가 늘어날 수 있다. 당시 신문사의 어린이 신문 판매가 가장 취약한 지역은 대구와 경상북도였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걸어서 갈 수는 없었는가라는 말을 되새기며 제 자신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도전하라고 용기를 준 당시 신문사 판매국장인 송숙한 국장의 그 말을 되새기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세웠죠. 그는 낯선 지역에서 교육자료를 펴들고 학교를 찾아다녔어요.
담당 교사를 설득한 다음엔 학교 교장을 설득해야 했어요. 매일 퇴짜를 맞는 게 일상이다. 인맥 관리의 중요성도 이때 결감했다. 학교가 제각기 독립된 사회 같지만 크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는 한번 인연을 맺은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더라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며 인연을 맺었다. 그러다 보니 대구 경북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 김상무는 어디가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시절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남보다 일찍 출근해서 한 곳이라도 더 돌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났다. 업무 수첩에 꼭 써넣는 문구가 있다. 시는 사람이 감내할 만큼 시련을 준다. 항상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작은 보폭이라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간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나아진 모습으로 세상이 나를 바라볼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일했어요. 당시에 그의 결심을 굳힌 데 영향을 준 문구가 있는데 명나라 말 여신호가 쓴 신호모에서 한말로 가난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정작 부끄러운 것은 가난하면서도 뜻이 없습니다. 지위가 낮다 하여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 지위가 낮으면서 아무 능력이 없음을 오히려 미워해야 한다. 오전에 지사장을 하고 오후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 당시 세상은 노태우 정부로서 가장 큰 이슈는 신도시 건설이었다. 건설 자재 중에서도 건설 문외한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현장을 돌아보니 레미콘과 아스콘에 몰려있는 골재가 눈에 들어왔다.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산은 주거지와 갖고 오면 안 된다. 다른 산과 연결되어 있어도 허가를 받기 까다롭다. 발품을 팔다가 누가 봐도 안성맞춤인 채석장을 찾았다. 금단 지역의 율도산이었다. 50번 넘게 계약을 위해 찾아간 중개기업의 건의사가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어느덧 1년 2개월 한 세월이 흐르고 그가 114번째 방문한 날 중개기업 본사 건의사의 표정은 사뭇 달랐다. 건의사가 도장을 찍었고 114회 방문 만에 땅 사용에 관한 계약과 동의서를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2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사업 부지를 확보한 김 회장은 곧바로 인천 중구 내동의 작은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1991년 5월 22일 이날은 주식회사 EK의 전신인 인광기업이 첫걸음을 내디딘 날이었다. 이제 골재 채취를 위한 채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는 매일매일 군청으로 출근했다. 그가 채석 허가를 받았다는 소문은 금세 어깨로 번졌다. 그가 거래하려는 전화기가 불이 날 지경이었다. 땅 사용권 대납을 완납하면서 건의사에게 이 고마움은 평생에 걸쳐 갖겠다고 했어요. 건의사가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 은퇴 후 회사 고문으로 모시며 매월 급여를 보내고 오랫동안 투병 생활 때도 병원비를 계산했다. 한 번 받은 은혜는 끝까지 보존하겠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다. 시작한 지 4년이 되자 우려했던 대로 해발 고도 65m이던 산은 눈에 보일 정도로 낮아졌다. 새로운 채석장을 찾기 위해 전국으로 동부서주었다. 아슬아슬한 하루가 계속되던 어느 날 김 회장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하에도 똑같은 돌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지상에 대해서만 채석 허가를 내주는가? 지하에도 채석이 많은데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다행히 지하의 골재는 지상의 골재보다 더 품질이 우수했다. 지하 채석 허가를 받으려 하자 담당 공무원은 규정이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군청은 지하 채석을 한 후 양질의 토양으로 적지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이로써 국내 최초로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활용하지 못했던 지하 골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채석한 지하 공간을 순환 골재로 채울 수 있도록 허가 조건 변경을 요청하면서 아예 여기에 들어갈 골재를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건설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순환 골재와 토사의 활용도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는 건설 폐기물을 중간 처리업자에게 돈을 주고 처리를 위태하게 한다. 김 회장은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건설 폐기물을 순환 골재와 순환 토사로 재가공해 채석한 지하 공간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은 건설 폐기물 들여와 야적한 것으로 일이 시작된다. 이를 파쇄, 선별, 분리 공정을 통해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건설 폐기물 옥류와 시설을 만들면서 김 회장은 본사 사옥에 대한 생각도 바꿨다. 현재 IK가 영위하는 사업의 건축은 리사이클링 사업, 건축 자재 사업, 토양 정화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인천 사업장은 채석한 지하 공간을 메우기 위해 건설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시작한 것에서 더 나아가 보강토 블럭 사업으로 확대하며 이젠 IK의 주축이 된 리사이클링 사업의 자리매김으로 중심 잡고 있다. 김 회장은 맨손으로 시작해 회사를 30여 년 만에 직원 수 200여 명, 연매출 1,500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3장 만 권의 책을 읽고 말리를 걸어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꾸준한 독서다. 책을 읽는 목적은
어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많이 읽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은 내용을 체화하고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죠. 검정고시 합격한 후에 곧바로 대학에 진학한 것입니다. 일반 대학을 다니면 시간상 무리다 싶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지원했다. 정확히 4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것도 4년 내내 성적 우수자 안건을 받았죠. 그게 고마워서 졸업하면서 총장을 찾아뵙고 꽤 많은 학교 발전 기금을 기부했어요. 그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중문학을 전공했다. 1992년 한중 수교를 전후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과 사학과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어요. 그는 공부를 계속하여 한자 특급 자격증도 취득했다. 하루 한 번 목욕탕에 갈 때도 그날 외워야 할 한자를 메모지에 쓴 뒤 비닐 파일에 넣고 들어가 상안에서 보면서 외웠다. 러닝머신을 걸으면서도 한자를 읽겠다. 그는 석사 논문을 쓰는 대신 대학원에서 중국 문학을 전공한 것을 기초로 중국 명시 명사 120을 펴냈다. 중국이들이 외송하는 당나라 시와 송나라 시 120수를 추린 후 각 시와 시마다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풀이하고 중국어 발음까지 달아서 독자들이 외우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중국인들에게 당시나 송사를 읊어주면 좋아합니다.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석사과정에 이어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김 회장의 중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중국 현대사의 3대 거목인 주원래, 등소평, 모택동 평전을 직접 저술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아직도 법치가 아니라 인체의 기원이 남아있다. 여기서 중국 세 사람의 사상과 철학은 오늘날까지 살아서 중국을 지배한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자랑한다. 그들 내면의 기재는 그런 민족적 국가적 자부심이 가득하다. 모택동이 중국 인민의 아버지라면 주원래는 중국 인민의 어머니다. 주원래는 사상보다는 인민을 위한 정책을 한 사람, 겸손과 소박, 청렴 등 인간이 갖춰야 할 좋은 덕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다. 온유하고 성실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부정부패와 거리가 멀었죠. 모든 걸 낭이 없이 조교에 바쳐왔어요. 한국에서도 중국의 3대 지도자 같은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김상문 회장을 말한다. 비교적 비슷한 인물로 박태준 포항제철회장을 뽑았다. 박태준 회장이 25년에 걸쳐 포항사기, 광양사기 제철소 건설을 마무리한 후 1992년 박정희 대통령 모습을 찾아 불초 박태준 각하의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영전에 보고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중국의 등소평은 모택동을 어려워하긴 했지만 형님처럼 모시고 잘 지냈어요. 그때 등소평을 보호한 게 주원래였어요. 주원래는 모택동에게 주석이 돌아가시고 나서 중국을 사인방에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혁명까지 해서 이렇게 중국을 만들었는데 사상 때문에 인민을 붕괴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국 인민을 먹여 살릴 사람은 등소평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득해 난창에 하방하는 것으로 해서 살려냈어요. 그것도 민가에 살게 하면 홍위병들이 급소해서 죽일 수 있으니까. 군부대 안에 거처를 마련해 홍위병들로부터 보호했죠. 등소평은 사상이 유연한 사회주의자였어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잘 사는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죠. 오늘날 중국을 만든 세 사람 중 모택동은 혁명가이고 시인이자 서예가였으면 철학자, 독재자였다. 주원래는 중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를 갔다. 등소평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다. 개혁개방을 선포한 이후 중날까지 일관된 그의 정치 철학은 중국 안에 그대로 전승됐다. 김 회장은 모택동 평전을 준비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 중어중문학을 함께 공부한 동기들과 공동으로 집필한 것이다. 김 회장은 또 링컨 대통령 책을 집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링컨의 위대함은 대통령이 되는 후에 더욱 빛을 발한다. 자기를 무시하고 욕하던 사람들이라도 오직 능력만을 평가해 장관으로 임명하고 함께 됐어요.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자신에게 총을 겨누었던 사람들의 관용과 용서와 포용으로 껴안아 미국을 진정한 하나의 국가로 단합시켰어요. 김 회장은 자신이 링컨의 삶을 정리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흑수저 링컨이 그러한 도전과 실패의 삶을 진솔하게 알려주고 싶었다.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했지만 내일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4장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겠다. IK는 직원들이 해야 할 3가지 과제가 있다. 한국어 문해주체 항자능력 검정시험 상급 합격, 정해진 목표의 독서, 운동 체력지수 기준 통과이다. 처음엔 회사 업무와 상관없는 이러한 일들로 평가받는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직원들도 많았다. 그러나 운동과 독서를 통한 심신의 능력 향상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5장 성공 계단을 오르자. 김 회장은 청년들의 좌절 원인을 결핍에서 찾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면 자신의 팔자를 탓하게 되고 금수저 운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습신분에 의해 부와 성공에 정해지는 봉건 사회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창의성과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갑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학력이나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당당히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경쟁하며 자기 능력의 한계를 끊임없이 높여가는 것, 이는 곧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성공 계단을 오르는 힘이 됩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끊임없이 뛰어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는 운동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사람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죠. 자신의 한계를 미리 정하고 거기서 멈추면 그 인생은 거기까지예요. 능력의 한계를 매일매일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한계는 점점 확장돼요. 인간이 가진 자원 중에서 끊임없이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능력의 한계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각오로 능력을 더 키워나가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찌감치 포기하면 내 잠재력을 확인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믿는 생각이나 개념이 있다면 꾸준히 밀고 나갑시다. 서둘러 포기하지 말고 추진하는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주위의 생각을 타진합시다. 부탁의 비결은 끈기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를 계속 각인시킵니다. 의사결정자들이 내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할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뜻입니다. 더는 도전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실패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동안에는 실패가 아니라 난관에 부딪힐 뿐이고 이를 노력과 도전으로 이겨내는 게 성공이죠.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고 했죠. 성공이란 실패하면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성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결코 그만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생이란 적당하게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열정을 다해 부딪혀가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기회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살면서 순풍 속의 항해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삶이나 업무나 모두 문제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죠. 주지 않고 포기하느냐 오히려 분발해서 도약의 재난점으로 만드느냐는 모두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 그리고 암초를 헤쳐나가는 것이 성공을 향하는 인생사입니다. 그런 힘든 과정 속에 부단한 노력이 목표를 달성하는 힘이 됩니다. 기업이든 사람이든 지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리와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관리란 좋지 못한 변화를 방지하는 것이고 혁신은 더 좋은 변화를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할 일의 과정에서 끊임없는 동기부여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독서이고 행동입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묘비병에 이렇게 새길 생각입니다. 묘비병에 다른 이의 삶의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 사람, 자신의 일생을 열심히 살다 갔으며 그래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졌고 주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세상의 평가를 죽고 나서 받는 진정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기에 책 읽기와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이죠. 넓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슬픈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치를 남기지 못함이 아쉬울 뿐입니다. 삶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 안이 무엇이 채워지냐는 자신이 살아온 결과이며 그리고 채운 것을 얼마나 남을 위해 비우느냐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라고 그는 믿었다. 빌 게이츠를 말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잘못이 아니다. 가난하게 죽는 게 내 잘못이다 라고 하였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한 명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청춘이요 세월이기에 남는 시간을 제대로 잘 활용해야 하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이름을 남기고 평가받을 것인지 이렇게 자신과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을 하다 보면 인생을 다른 경지로 올라서게 만듭니다. 이렇듯 성공 인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 성공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청춘이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